분노와 증오는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싫어하는 인생 공부의 PD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불볕더위에 여름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 며칠 새 저녁에 자면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런 불볕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지지 않나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런 한 극단의 날씨가 지속되는 환경이 아니라 사계절을 골고루 경험하는 지역이었는데 말이죠. 만일에 화가 났다면 이러한 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거나 게다가 갈수록 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도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데요.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은 19세기 중엽인 1857년에 발간되어 그 당시에 이 시집 가운데 6편의 시는 삭제 명령을 받았고 출판주와 시인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지요.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인 1949년에 이르러서야 프랑스 최고 재판소에 의해서 이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시는 다름 아니라 시집 악의 꽃에 실려있는 증오의 물통이란 시인데요. 이 시에서 단 3줄만을 저는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줄이 어쩌면 증오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증오는 선술집 깊숙한 곳에 도살인 주정뱅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자르면 자를수록 자라나는 레른의 칠두사처럼. 레른의 칠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칠두사, 즉 7개의 머리가 있는 괴물. 한꺼번에 자르지 않으면 자를수록 그 머리들이 다시 여기저기에 돋아난다고 하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네요. 저는 분노가 수그러들거나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만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노를 넘어서 증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이 시에서 너무나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참을 수 없이 솟아나고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감정, 내면 풍경을 증오라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분노와 증오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분노는 그래도 분노의 대상과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만 최근에 우리의 일상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이를테면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자행되는 폭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회에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어린아이가 화를 못 이겨 땅바닥을 구르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분노 발작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랬던 아이도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분노를 좀 더 잘 다루게 되면서 그런 정도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게
자기 조절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에 빠져 있다면 이는 오로지 분노를 위한 분노, 즉 파괴적인 분노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오죽하면 고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분노보다 더 빨리 광기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한국인은 서구의 3세기에 걸친 경제 사회적 변화, 즉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 정보화를 7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압축적으로 경험했지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이러한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숨가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분노 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의 변화 자체를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겠지요. 하지만 분노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증오의 늪으로는 적어도 빠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투와 시기, 분노와 증오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선이요, 사람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 우리말 번역본은 적지 않습니다. 읽을 기회가 되시면요, 한번 보들레르의 시 증오의 물통 전문을 감상해 보시면서 증오의 속성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